인스타 시작하신 지 얼마큼 시간이 지나서 14만까지 키우신 거예요? 지금 14만이 되기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엄청 초단기간에 달성을 하신 거네요. 팔로워가 줄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올렸어요. 네네. 웬걸? 그때부터 팔로워가 더 많이 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갑자기 쭉쭉쭉쭉 올라가서 14만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쌤 예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슬님 정말 요새 너무 바쁘신데 진짜 힘들게 나와주셨어요. 인스타 너무 잘하고 계신데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예슬님이라는 브랜드로 활동하고 있는 임예슬이라고 하고요.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이랑 네. 건강한 이너뷰티 제품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좀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 자기 관리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인스타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를 좀 얘기해 주시면은 이 인터뷰가 더 궁금해지지 않을까. 네, 초반에 잘 됐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3,000만 원 정도로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팔로워도 좀 얘기해 주세요. 팔로워 수. 처음에 진행했을 때는 네. 물론 0부터 시작을 했죠. 0부터 네네.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4만 정도? 와, 유지를 하고 14만 팔로워를 만들려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인스타그램을 키울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 사실 이 질문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인스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거 좀 노하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네. 사실 이게 처음에 인스타를 키울 때는 저도 막연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반응이 잘 나오는 게시물이랑 그런 글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랑 좀 잘 어울리는 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진들? 일단 처음에 인스타는 자기 색깔을 좀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이미지랑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컬러를 딱 만들어서 그걸 계속적으로 좀 어필을 해주시면 그거에 또 관련돼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팬덤처럼. 그래서 그분들이랑 또 통해서 그 팬덤이 점점 커지면서 팔로워 수가 좀 늘어난 것도 있었고 그만큼 저도 그 안에서 재미가 붙다 보니까 꾸준히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성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나만의 컬러를 찾는다는 게 되게 사실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네. 예슬님은 어떻게 그 나만의 컬러를 찾으실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저를 뭐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네.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을 좀 닮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랑 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걸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좀 되게 긍정적이고 바쁘지만 자기 관리 잘하고 이런 여자가 되고 싶다. 멋있는 여성이 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 라이프들을 조금 많이 보여주면 보는 사람도 조금 힘이 나고 긍정적이어지고 일 끝나고 지치고 힘들 때 인스타 보는 건데 조금 에너지 받는 피드들을 내가 보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런 피드들 예시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긍정적인 피드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피드에 여러 개를 보면 네. 게시물 반응이 좋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 사진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진이 예쁜 거는 좀 무시를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이나 몸매가 잘 나온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반응이 좋은 거는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축하를 받을 일, 뭐 작게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쇼핑에서 되게 예쁜 걸 저렴하게 겟했다라든지 약간 이런 소소한 행복부터 맛있는 걸 먹은 거 그런 거 혹은 또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부모님 얼마 전에 또 이제 아빠께서 퇴직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 올렸는데 그 게시물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좀 반응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나 그런 게시물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막 계정 폭발하고 막 팔로워가 엄청 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서도 예슬님만의 어떤 그 컬러가 있기 때문에 계정이 큰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제가 되게 약간 열심히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바쁘고 열심히 네. 사는 거. 근데 사실 누구나 내가 나태하고 막 게으르고 이러고 싶진 않잖아요. 네. 나도 되게 막 바쁘고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제가 계속 노출을 하고 사실 이런 것들 사사로운 것들을 좀 올리다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좀 바쁘지만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와중에서 자기 관리 잘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컨텐츠적으로 신경을 썼다면 그 외에도 좀 노력을 하셨던 게 있나요?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물론 만드는 거지만 초반에는 어떤 사진이 좀 잘 나오는 사진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사진을 뭐 셀카로 찍는 거, 뭐 전신으로 찍는 거, 아니면 뭐 풍경을 찍는 거, 음식을 찍는 거 다 올려봤는데 네. 그 중에서 좋아요라든지 반응이 좋았던 게 저는 이제 얼굴이랑 그런 관리를 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좋은 데 가는 것도 많이 찍어서 올렸는데 요즘에는 잘 찍어서 안 올려요. 반응이 많이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가 좀 맛없는 걸 먹어도 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그냥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더니 반응을 봤을 때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올리고 싶은 것만 올릴 수는 없잖아요. 반응이 좋은 게시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좋지만 보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약간 좀 피드가 좀 꾸며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컨텐츠 찍는 거도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 하시는데 예슬님은 정말 똑똑하게도 그 같이 찍는 사람들을 찾으셨다 했잖아요. 전 그 얘기 좀 너무 재밌었는데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제 쇼핑몰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쇼핑몰 하는 친구랑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사실 저희는 저희끼리 말로 식은밥 먹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식은밥 먹는다고? 밥이 다 왔으면 이 밥을 먹지 못하고 사진을 다 찍어야 돼요. 무조건. 사진을 다 찍고 세팅 네 쪽에서 한번 내 쪽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은밥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상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따뜻한 밥을 먹여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쇼핑몰 하는 친구랑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SNS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해서 이렇게 같이 식은밥 먹기 정도로 같이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공구를 한다든지 그 친구가 뭐 옷을 찍어야 한다든지 할 때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해서 크루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보시면 여기 수강생분들도 그런 식으로 크루를 만들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쨌든 뜻이 같은 뜻이고 SNS로 매출을 내려고 하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많이 찍어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멤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좀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변에 지인이 좀 없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내 크루를 좀 찾으면 좋을까요? 저는 좀 운이 좋게도 쇼핑몰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그 친구를 구성으로 해서 이렇게 막 조금씩 이렇게 인원을 넓혀가면서 만들긴 했지만 사실 처음에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SNS로 친구랑 이렇게 좀 편하게 소통하는 게 잘 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렇게 수강생분들이랑도 많이 모여가지고 진행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임을 한번 가셨다가 실제로 좀 지역이 비슷하거나 하시면 뭐 두세 분, 세네 분 정도 이렇게 같이 주기적으로 모임하시면서 도움 주고받으면 많이 충분히 좀 성장하는 데 힘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왜 인플루언서로 성장하는 길이 굉장히 외롭잖아요. 혼자 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해나가면 훨씬 더 지치지 않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이런 질문 진짜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숙제처럼 하는 날도 있어요. 정말 즐겁게 피드를 올린 날도 있지만 숙제처럼 한 날도 있는데 맞아요. 아까 오실 때 인터뷰 오셨을 때도 오늘 공부 피드 하나도 못 올렸다고. 맞아요. 오늘 운전을 계속해서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운전하는 날은 핸드폰을 못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를 머릿속으로 올려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계속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나고 빨리 올리셔야 된다고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지치지 않고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예슬님이 그동안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하셨던 비결 좀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관점이 다른 게 뭐냐면 이걸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모든 직장인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번아웃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똑같이 뭐 인스타 인텍이라고 하죠. 인스타 권태기가 올 수도 있고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인스타그램으로 출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지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직장인처럼 임해라 네. 이거네요. 약간 이거를 사업성을 보고 한다고 수익화를 창출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그게 당연하죠. 그러면은 처음 인스타 시작하신 지 얼마큼 시간이 지나서 14만까지 키우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처음 공구를 시작했을 때는 네. 8,000명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으로 치면 8,000명이 조금 공구를 시작하기에는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팔로워가. 맞아요. 요즘에는 뭐 1,000명, 2,000명 이러신 분들도 진짜 소통력이 좋으신 분들은 공구를 시작하시기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인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8,000명일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는 정말 조금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시작을 했고 지금 14만이 되기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엄청 초단기간에 달성을 하신 거네요. 그런가요? 네. 근데 뭔가 딱 그 전환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하나 올리니까 빵 뜨더라 약간 이런 게 있나요? 사실 피드 하나 때문에 뜨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흐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를 올려도 반응이 좋았던 그런 흐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운이 좋았었나? 그 흐름 조금만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한 1년 반 전 정도에 네. 8만이었거든요. 네네. 제가 그때 작년 초에 8만 이벤트를 했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해요. 8만이었던 네네. 거를. 근데 기억하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 준비하는 과정을 인스타에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남자친구 있는 것도 티도 안 냈었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저 결혼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팔로워가 줄겠구나. 왜냐면 저는 사실 90%가 남자 팔로워거든요. 네네. 그래서 팔로워가 줄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렇다고 나의 이런 결혼 사실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게 축하받을 일인데. 그래서 결혼합니다라고 했는데 웬걸 그때부터 팔로워가 더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분들이 더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갑자기 쭉쭉쭉쭉 올라가서 14만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도 대부분 여자분들 대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여자분들 대상이 많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와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조금 다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분들이 네. 소통이나 이런 것들 하기에는 훨씬 더 반응이나 이런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뭐 우영우 얘기 같은 것도 그렇고 맞아요. 남자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자끼리 이런 소통력 같은 게 되게 좋기 때문에 네. 제품 하나를 가지고도 되게 풀어낼 이야기들도 많고 후기들도 되게 잘 주시고 또 이게 내적 친밀감도 되게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남자분들이랑 얘기하는 거랑 또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회사에서도 얘기하는 게 제가 구매 전환율이 좋다고 하거든요. 팔로워는 남자가 90%인데 10% 여자분들로 대부분의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회사에서도 신기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사실. 거기서 여자분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저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좀 이렇게 대화라든지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여자분들이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남자분들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하나의 사진으로 표현되는 거, 예쁜 사진이라든지 좀 관리가 잘 된 몸매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지 않나. 제 피드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여성분들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데 내가 지금 주 팔로워가 남성분이다 하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또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예슬님처럼 내 피드 안에서 일단은 결혼과 같은 내 어떤 삶에서 중요한 이벤트들을 좀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일단 형성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또 되게 보면은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제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꿀팁도 많이 알려주시고 정말 그냥 그것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그냥 예슬님의 뭐 다이어트나 관리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시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제품이 정말 내가 쓰고 나와 어울리고 내 라이프에서 방해가 전혀 되지 않는 정말 잘 어울리는
나의 모습과 잘 녹아나는 제품이어야 네. 인스타에도 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잘 못 마셔요. 맹물을. 맹물을 잘 못 마시고 저도. 꼭 차를 마시던지 아니면 커피를 마시던지 뭘 타 마셔야 돼요. 근데 다이어트 하거나 건강할 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콤부차를 타 마신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습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라이프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고객들에게, 사실 고객들도 아니죠. 그냥 제가 인스타에 올리기도 굉장히 쉽고 공유해드리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공유하다 보면 그거를 또 저를 통해서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당연히 수익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대인데 막 20대 초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공감에 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자연스러운 제품들이 저한테 잘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네. 저는 그랬습니다.